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증시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큰 하락도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사이드카도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었는데 다행히 12월 연말에는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님들을 위해 시장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상이 됐던 시장의 방향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니 나름 2019년도 마감을 그래도 큰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마감 방송을 진행합니다. 요즘 시장만 같으면 정말로 주식할 만 날 것 같습니다. 뭐 매일매일 수익이겠죠. 뭐 물려도 올라가는 증시가 이런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고 앞으로 다가올 1월 증시 역시 굉장히 강할 겁니다. 1월 증시 굉장히 좋을 거고요. 1월 증시에 꼭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셔서 다들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감 방송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뭐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죠. 잘못된 종목을 브리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혀드리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점 2020년도에는 보다 훨씬 좋은 영상으로 뭐 비록 영상에 편집은 하지 않지만 보다 훨씬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변화되는 장구 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증시는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상과 같게 오늘 큰 폭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약간의 상승,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든 가운데서의 상승 정도일 줄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좀 나왔고 그 상승의 주역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매수세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증시 부양 의지와 증시 상승에 대한 욕망이 미 증시의 급락을 잠시나마 지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증시가 화랑을 보이게 된다면 FOMC 이제 의사록이라든지 회의에서 나오는 금리에 대한 이슈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미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축 상승에 만들어졌던 요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통화 팽창 에 대한 부분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면 다시금 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에 1월 달에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올 수 있는 또 미국 증시 즉 이격이 과다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서든 브레이크가 걸리는지에 대한 체크, 만약에 그 서든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그 자금이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로 가는지 아니면 타 국가 또한 같이 급락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주도주 섹터를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없다면 그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상승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상승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어요. 주식을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눌림까지 주식에 안 온다.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입니다. 이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 안에서는 물리더라도 주식을 매수해서 가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다 라이브 때 말씀드린 거죠. 1월달 발표될 12월 수출 지표가 호조로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도 반도체 수출량, 즉 기존의 수출량은 그대로였는데 반도체 단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수출에 대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꼭 매수해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보죠. 지금 환율을 볼게요. 환율. 오늘 환율은 지금 11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곡이 이제 드디어 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리버스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죠. 결국 1월달에 큰 장이 올 수 있는 기반은 환율의 변화가 될 거고요. 환율의 변화가 줄 요인은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 섹터는 죽지 않았어요. 더 갈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지금 무지하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돼요. 상승장에 소외받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증시를 보면 JP모건 참가하는 제약업체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플러스 제약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요. 제약 섹터로 보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한 제약바이오, 기존의 대장급이었던 HLB, 젠백스, 알테오젠, 뭐 헬릭스미스 빠졌네요. 헬릭스미스까지 해서 초강세장이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2차전지 섹터죠. 사실 2차전지를 말하는 쪽은 거의 없었어요.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 섹터 봐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돌았습니다. 흔히 말하면 경기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망간, 텅스텐 뭐 등등 모든 광물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뭐가 우리는 봐야 될까요? 2차전지에 들어가는 우리 코발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죠. 코발트. 그리고 구리가 올라가면 동박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동박 수요가 안 그래도 많은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관련된 산업의 섹터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발트 관련 업체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IT 섹터는 이제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 선별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될 거예요. 5G도 이제 딱 두 종목만 보세요. HFR 그리고 RF, HIC 딱 두 종목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T 섹터도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정시테마주는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죠.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로 생각이 돼요. 정시테마주 흐름은 1월 초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한진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일날 시간 외에 그리고 좀 잡아놨던 물량 오늘 위에서 또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 갭만 크지 않았으면 시초가에 따라 붙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그 기회를 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오전 초 잠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오후 들어서 원웨이 수급이 또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한 원웨이 수급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수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수급이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제약바이오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위주의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150을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입장에서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 올라가는 거고 월요일날 이런 갭을 만들어서 음봉을 띄운 이후에 약조정 보이고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들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HLB. HLB는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매매는 HLB를 하지 않았고, HLB GLB 생명과학을 좀 매매를 들어갔어요. 생명과학 매매를 들어가서 이제 뭐 시초가 부분에 이때 사놓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이 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좀 보고 있는데, 뭐 HLB가 가는데 얘라고 가지 말라는 법 없고요. 탄력이 터지면 HLB 생명과학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는 3만원 구간까지의 반등도 구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만원 구간까지의 반등을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시고요. 젠백스는 완전히 놓쳤습니다. 완전히 놓쳤고요.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의 타이밍 자체를 잡을 수가 없었네요.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 누적 수급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갈 거고,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때 마지막에는 절대 예를 들면은 41,000원 이상에서는 매수를 하면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또 위험 구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앞타바이오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했네요. 이 구간은 지금 저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눌리고 다시 갈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구간이 오면 마지막 슈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자라면 지속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 오늘 사지도 못했어요. ABL 바이오 너무 좋고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입니다. 이제는 눌리면 매수예요. 여기 삼각 수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6,000원 조금 더 위 26,000원에서 28,000원 구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때는 또 굉장히 화끈하게 갑니다. 갈 때 올라갈 때는 이런 구간이 거의 다 와 있어요. 가장 강한 매물대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현재 몸통으로 통과를 하고 있다. 그럼 돌파 이후에 분명히 눌린다 라고 봐야 돼요. 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ABL 바이오는. 다음 엔지캠 생명과학. 다음 주에 바로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 갭의 공간이 좀 크지만은 이제부터 얘도 추세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바꿔서 여기서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움직임이 강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티움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28,000원 구간까지 갈 거고,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닌지는 예를 들어서 추가 상장이 아니라 구주 물량을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봅니다. 매드팩토는 예상한 대로 굉장히 흐름이 좋게 마감이 됐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3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뽑아준다면 매도 관점으로 또 이것도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막 ITM 반도체, 지금 좋은 종목들 말해놓고 저는 제대로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제 ITM 반도체는 이런 눌림 구간을 기다려서 매매를 해보겠다 했는데 아예 눌림을 주지 않고 시초가부터 위로 뜨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예 시초가부터 위로 뜨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매매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 종목은 여기 눌릴 때 5일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주에 육박하나 시장의 중심 섹터니까. 호텔 신라 오늘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호텔 신라는 추가 매수. 그래서 목표가를 얘는 94,000원 94,000원에서 95,000원까지 좀 올려서 이곳까지 조금 진행을 해보는 게 저는 사실상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을 떠나서 내년 그 춘절 무렵에 이제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5주봉이 떴어요. 4주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주봉에 120일 주선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때 말했던 카카오톡 패턴하고 똑같아요. 카카오와 이 중장기 추세를 대형주가 바꾼다. 쉽지 않아요. 카카오를 이때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때 매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이런 구간까지 다 갔다가 매도를 했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호텔신라도 이러한 대형주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속홀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테스 이번에 증시 하락하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이 구간에서 이 삼각 수렴을 몇 번 할 거예요. 이 삼각 수렴 반등, 그 다음에 삼각 수렴 반등, 삼각 수렴 반등,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추격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SK 바이오 밴드 구간 또 오죠. 21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해서 보면 될 거예요. 첨보는 전량 매도했는데 제가 생각한 구간보다 지금 훨씬 더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아마 조만간 눌리겠죠. 눌리면 이런 구간에서 눌리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 저도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니셈 얘도 이제는 눌려야 되겠죠. 똑같아요. 모든 삼각 수렴하면서 똑같이 갈 겁니다. 종목들. 그리고 한진칼 한진칼은 잘 봐야 돼요. 오늘 사실 벼르고 왔는데 시가 갭이 너무나 많이 떠서 9%가 뜨는 바람에 좀 못했고요. 얘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 그리고 시간 외에서 좀 샀던 물량 그것만 가지고 오늘 매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오전에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아래에 샀던 물량이거든요. 한참 전에 아래에 샀던 이때 이제 잔여 물량하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 잡아놨던 물량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 흐름을 보일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져서 그냥 전량 매도하고 또 다시 볼 예정입니다. 한진칼은 이건 잘 다듬어서 쓰면 제가 봤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구간 올 겁니다. 이런 구간 구태여 위에서 추격하면 큰 돈 날려요. 이런 종목은 큰 판이 열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오팩트는 빼야겠죠. 네오팩트는 매매가 저는 끝났기 때문에 네오팩트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PNT 눌림시 매수 관점 대응 해보시기 바랄게요. PNT 그리고 LMS 이것도 추세 바꾸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 그 다음에 LB세미콘 하나 보죠. 반도체 장비 쪽. LB세미콘은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놓고 이제 잡으십시오. 뭐 이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LB세미콘까지 해서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국영 GNM
오늘 이제 이거를 매매를 좀 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눌림 시에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 월요일 날 약간의 흔듦을 주고 가겠지만 아마 위로 쳐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종목의 끼가 그래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 거래량을 봤을 때도 강한 흐름이 한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가 약간 눌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고 한 번 정도 위로 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기존 종목들에 대한 한번 리뷰를 해봤고, 주말 연휴 이용해서 뭐 영상을 조금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달에 이제 신규로 이제 DCT 회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뭐 환불 드린 부분이라든지 뭐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좀 번거롭지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